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은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해설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또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제가 조금 빨리 공개될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까 했는데 좀 예상보다 문제가 늦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공개되자마자 또 이렇게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뭐 작년 문제 보시고 올해 문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느끼고 있는 어떤 난이도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은 괜찮지 않았나, 난도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딱 이제 봤을 때 아주 쉽게 접근할 만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자 문제 같은 거는 진짜로 어려운 형태로 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쉽지도 않았다. 그리고 충분히 좀 어려울 만한 포인트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역별 비중입니다. 문법이 이제 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서 비문학의 비중이 갈수록 강화가 된다라고 제가 이제 뭐 지방직 해설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자체가 갑자기 뭐 공무원 시험처럼 비문학을 왕창 쏟아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점진적으로 약간 강화가 되는 추세는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맞긴 했어요.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가장 세긴 했죠. 하지만 비문학도 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그리고 어휘 역시 이제 고른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이제 5문화선도 출제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제 어휘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비문학에 대한 연습 그리고 문학에 대한 감교수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법은 정말 공부를 안 하면 손도 댈 수 없는 파트입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서 문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고 소화했던 내용들 안에서 정말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그렇게 쉽게 또 해결하고 나니까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는 문법 그냥 좀 안 해도 다 맞췄을 것 같다는 느낌 있으신가 봐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꾸준하게 했고 많은 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문법이 수월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월하게 마치신 분들 너무 잘 하셨지만 문법 공부했기 때문에 문법 그렇게 이제 좀 수월하게 느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휘 파트에 대해서도 한 번에 해결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보다가 이제 시험장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뭐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뭐 그래프는 예쁘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문법 그리고 뭐 비문학 그리고 문학 어휘 그래서 우리의 예상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불복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전 영역을 고루 공부를 해낼 때 진짜 시험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대로 움직이셨다면은 이 비중에 상관없이 여러분 시험 잘 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이 치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함을 이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가름하다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 내놓으라 하다, 내로라 하다는 제가 이제 뭐 강의 안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고 심지어는 제가 그 썸네일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라고 썸네일에서도 소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험생이 선생님 썸네일에서 문제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라고 글까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내로라하다가 맞기 때문에 내노라하다 틀리죠.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내로라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로라라는 옛날에 뭐 제가 아주 옛날 노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까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2번이었죠. 그다음 예선을 대충 걷잡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동영에서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휘 파트 특강에서도 보셨고 해서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고 할 때 이제 안과 대비되는
부딪히라는 말이 쓰여서 이 걷잡다가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부딪히다에서 눈빛 시선 따위가 마주치다의 의미로 이제 부딪히다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내 로라 하다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많은 공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3, 4번이 제대로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2번이다라고 이제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번 문제입니다.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참 편안하게 2번까지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처음에 좀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1, 2번 너무 쉽게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만도하다라고 할 때 이제 만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군무원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만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영상 안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이제 만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혹은 그 안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어쨌든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의존명사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표지가 이제 도라는 보조사가 또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띄는 것이 맞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척도 당연히 그쵸 척하다를 이제 앞에 이제 관용어와 띄어서 표현을 해야겠죠.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등이 그쵸 의존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몇 띄고 등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 책을 다 읽는 대 그래서 우리가 의존명사 띄어쓰기를 접근할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대와 바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대와 바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그 뒤에 조사가 붙었을 때 조사의 붙음이 자연스러우면은 그 녀석이 바로 의존명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을 다 읽는 대만 3일이 걸렸어. 그 책을 다 읽는 대는 해서 는이라든가 만과 같은 그런 조사의 쓰임이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의존명사이고요. 당연히 띄는 것이 맞고요. 대바 정말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틀릴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많은 어떤 수험생들의 어떤 반응, 선생님 능커녕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던 능커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반가웠는데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은이나 는의 보조사에 이제 커녕이 결합한 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조사기 때문에 앞말과 붙어 나타나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3번 같이 갈게요. 여러분 이 3번 문제가 저는 가장 이번 시험 문제에서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전혀 내가 한자를 공부를 안 해서 틀렸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3번은 어려웠고 사실 이음절의 한자어 같은 거는 우리가 쓰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쓰이는 말들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어에 대한 지식이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보는 데 있어서도 크게 연결되기 때문에 한자어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필수 이음절 한자어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답이 되는 게 바로 이 2번의 보판이라는 건데 이 보판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맥락에서 쓰이는 한자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이제 보판으로 되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연습이 됐을 만한 이음절의 한자어는요, 바로 훼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답이 니은이었죠. 우리가 니은만 좀 볼게요. 목판이 오래되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하는 경우가 있대요.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할 때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보판 혹은 보수판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해당되는 어떤 그 맥락도 우리에게 생소한데 거기서 쓰이는 한자어를 고르라고 하니까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하는 것을 보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회자와 손자는 우리가 여기서 가장 그래도 익숙한 우리가 만나봤을 만한 그런 이음절의 한자어죠. 헐 회자에 여러분 덜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쓰이고 있는 맥락 안에서도 훼손이라는 그 한자어가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러네요. 보판에서 지킬 보자에 판목 판자가 쓰여서 보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국립국어원의 그 표준국어 대사전 안에 보면은 이 보판이라는 한자어가 존재를 합니다. 인쇄판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 둔다라는 의미로 이 보판이 쓰여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만난 그 보판의 의미는 이런 맥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자가 보고 판이고 그래서 이 보와 판자를 제대로 읽으셨던 분들은 뭐 니은도 무리 없이 뭐 맞는 한자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맥락에 맞지 않는 한자가 쓰였기 때문에 정답이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확인할게요.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하는 것을 보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그 보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들 때,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찍어서 찍어야만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년 내내 이음절 한자 열심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음절 한자로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뭐 많은 부분에서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뭐 마음에 안 드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맞춰야지 또 점수를 얻는 부분이기도 하고, 맞히신 분은 뭐 좋고 뭐 들으신 분은 안타깝겠지만은 참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여러분 2번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들매자 이제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매목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흙이나 물속에 파묻혀서 화석과 같이 된 나무를 우리가 매목이라고 하고요. 맥락이 맞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상감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연판 동판 따위에서 수정할 것을 드러내고 옳은 환자를 끼워 판을 고치는 일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뭐 상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겠지만은 이런 뜻으로 쓰인 맥락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4, 5번 선생님 이거 좀 생소했습니다 라고 이제 많이 말씀 저한테 혹시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라이브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들, 그리고 조금 힘들었던 문제들 같이 공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직후에 어떤 의견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편 저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동음이어와 다이어가 사전에 실린 방식이 어떠하다라고 제가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동음이어와 다이어는 상당히 이제 실생활에서도 쓸 때 우리가 이게 동음이어야 이게 다이어야라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사전에 제시가 된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동음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제어가 다르다. 타이틀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 고르다, 고르다, 고르다. 1, 2, 3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얘는 다 동음, 이의어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표제어 아래서 이렇게 1번 뜻 그리고 2번 뜻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다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어가 되는 거고 얘도 다이어가 되는 건데, 얘는 그쵸 뜻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이어가 아니라 그쵸 그냥 뭐 해당되는 단어고,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다른 표제어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음이어입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봤을 때 좀 반가웠거든요. 뭐 나올 만한 게 나왔다. 사실 동음이어와 이제 다이어를 사전 안에서 구분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나왔고요. 그와 같은 지식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르다 1, 2, 3은 서로 동음이어이다. 그렇죠? 표제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고르다 1, 2, 3은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한다. 이 문제도 좋습니다. 그렇죠? 2번에서 우리가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활용을 해보지 않아도 됐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골라, 골라, 골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활용 형태까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르다에 다 대신에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지금 뭐 아라든가 어라든가 그런 모음어미가 올 때 르가 띵 없어지고 리을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골라 이렇게 된다라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불규칙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르불규칙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 3은 다이어지만 고르다 1은 다이어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2, 3에는 1번, 2번 그렇게 파생되는 그런 뜻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르다 1은 뜻이 단일하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이어가 아니다라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제가 용언 파트에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사, 형용사 가리는 거라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를 가리는 기준으로 동사는 현재 진행형, 고있다가 되는데 형용사는 아니 됩니다 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노출이 된 것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 문제가 어려웠을까? 어렵게 출제가 됐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품사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사, 얘 형용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고있다가 되고 얘는 고있다가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이 얘는 안 되고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르다 3은 형용사이므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5번 같이 볼게요. 밑줄 중 고르다가 위사전에 고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4번 문제보다는 5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음이어 그리고 다이어도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해당되는 단어가 실제의 문장 안의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묻는 문제가 사실은 의미론에서 해당되는 단어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형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명백하게 뜻이 있었죠.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라는 그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다듬거나 손질하다예요. 다듬거나 손질하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이에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아마 1번 선지가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판판하게 골라 놓았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을 지금 판판하게 이렇게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럼 울퉁불퉁한 것을 판판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듬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라는 맥락이 개입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1번 선지를 보시고 1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고 또 이제 2번은 전혀 해당을 하지 않죠. 고른 날씨라는 것은 뭐 정상적으로 순조롭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숨을 고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3번과 1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쵸? 어떤 숨을 좀 뭔가 잘 더 쉬게 하려고 그렇게 뭔가 다듬거나 어떤 손질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이 맥락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3번이라는 거죠. 실제로 모양을 가지런하게 판판하게 하는 느낌인 거고 여기서는 또 모양이라기보다는 눈으로 실제로 형태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것이 잘 움직이도록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다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느낌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3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고르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선택하다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4번은 전혀 헷갈리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3번을 갖고 움직이는 중에 이 느낌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이 느낌과 더 비슷한 것을 고르자라고 한다면은 3번이 더 가까웠는데 시간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시험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좀 면밀하게 좀 잘 생각 못 하셨던 분들은 1번으로 하실 수도 있었던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6번을 갈게요. 여러분 6번은 기본에 충실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도 이제 선생님 좀 어려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보겠습니다.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라고 한 문장이 딱 박혀 있잖아요.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어떤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학의 범위에 대해서 뭐 넓게 보는 맥락과 좁게 보는 맥락으로 가려본다라고 할 때 가에서 문학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 한문학에서 문이라고 하던 것은 시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했다. 다른 것들도 적지 않게 포함했다. 당연히 여기서는 그쵸 문학의 범위를 크게 보는 거죠. 크게 확장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하면서 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단락부터 좁게 보는 맥락을 말하고 있는가 어느 단락부터 좁게 말하는 맥락을 말하고 있는가를 따진 다음에 그 단락 앞에 얘를 갖다 박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볼게요. 시대가 변하면서 문이라는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났대요. 뭐 그런다 쳐요. 시, 소설, 희곡 아닌 것 가운데서는 수필이라고 이름을 구태여 따로 붙이는 글만 문학 세계의 준회원 정도로 인정하기에 이를 정도로 여기서는 이미 좁은 범위로 어떤 문의 개념을 보고 문학의 범위를 좀 좁힌 상황이 이미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 소설, 희곡, 뭐 수필이라는 구체적인 문학의 관리를 언급을 하면서 세부적이고 지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일반화된 정리된 내용이 이 앞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뭐 세부적이고 얘보다 더 지엽적이고 얘를 뒷받침하는 더 구체적인 맥락이라면 얘 뒤에 오는 것이 맞겠지만은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확 말했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얘 뒤에 오는 것이 맞고요. 지금 가만 큰 범주로 문학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단락들은 다 좁게
잡고 있는 문학의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크게 전환되는 부분이 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가와 나 사이 얘가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예외가 없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답이에요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이 설명과 제 느낌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접근했을 때 답이 가뒤가 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을 같이 갈게요. 맞춤법 규정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이 어떤 시험의 경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문 규정이나 이런 문법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 자리 뺏겼나 봐요라고 할 때 우리 뺏기다라고 할 때 빼앗기다예요. 그래서 이 시옷이 쌍시옷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하루 뛰고 동안입니다. 여러분 동안 의존명사라는 거 많이 공부했습니다. 동안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루 뛰고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 2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발목 잡혀 번번이 주저앉았지라고 할 때 우리가 번번이에요. 번번히가 아니라 번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요. 그리고 4번 선지 보고서 이 상당히 사실 많이 연습을 했긴 했지만 헷갈리는 것들 가운데 이거다라는 맥락은 시험장에 가서도 많이 헷갈려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암기팁 모듈이가 나왔어요. 모듈이. 모음이나 니은이 올 때는 뒤에 반드시 율이 온다라는 선생님이 가상의 베이비 이름을 만들어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고민하지 않고 4번으로 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찍어드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암기팁까지 충실하게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0분 뒤에 유리오냐가 이제 포인트였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틀릴 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이 올 때 뒤에 율로 나타난다라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1, 2, 3번에서 살짝 이건가 저건가 헷갈렸다 하더라도 4번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던 문제였죠. 정답은 4번인 거죠. 그 다음 8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접속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러나 그런데 많이 연습하셨죠. 그리고 접속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비문학과 관련된 내용 연결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 안에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습한 강도에 비해서 저는 좀 쉬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보시면은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4가지 기질이나 성격 유형에 대한 고대의 개념으로 성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 실렸던 프랜시스 골턴경의 논문 성격의 측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첫 번째 문단은 읽지 않으셔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해결해 보시면은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은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관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골턴이 뭐를 주장했다. 예요. 골턴이 뭐를 주장했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이제 어떤 편견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그런데도 괜찮고요. 그러나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되고 그러나도 됩니다. 그런데는 내용의 전환 그리고 역접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되고 그러나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골턴이 뭐를 주장했다. 골턴의 관념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이기 때문에 그러나도 되고 그런데도 되고요. 그리고 1번, 2번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러나랑 연결되는 건 따라서이고 그리고 4번과 연결되는 것은 그리고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잘 가셨을 것 같은데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라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있었다 그리고예요. 있었다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결과로 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따라서가 있기 때문에 이 따라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 될 수 있나 이 맥락을 한번 흘러가듯 다시 한번 보시는 거죠. 그의 관념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기에 괜찮아요. 그래서 따라서가 맞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고가 있는데 또 그리고를 넣기에는 약간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흉내를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그리고를 넣을 거면 그냥 내용을 쭉 이어가지 못하려 여기 그리고를 또 넣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제 가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맥락으로 문제가 나왔고 뭐 전혀 예외의 경우라든가 뭐 이런데 다르게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라는 해설이 필요 없는 깨끗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9번을 갈게요. 외래표기법 제가 정말로 많이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게 뭐 영상도 올려드렸고 강의 안에서도 많이 연습했고 또 암기 팁까지 현타 오는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공유했던 내용 중에서 거의 나왔습니다. 그렇죠? 리모컨이죠. 그리고 버튼이고 그리고 벤젠, 신어, 알코올은 모두 맞죠. 그래서 알코올 많이 기억이 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시험 보실 때 제가 여러분 알코올이 아니라 알코올입니다. 여러분 술 기운은 이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음절로 갈 만큼 길게 가기 때문에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코올이 맞죠. 정답 2번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맞는데 콘센트예요. 콘센트. 그리고 선루프이고 그리고 스펀지입니다. 다 했던 거다. 그렇죠? 정말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부터 11번 문제 상충곡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랑 상충곡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생각이 나세요? 뭐 문제풀이 안에서 이제 보셨지만 또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우리가 우아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적범주를 공부할 때 자연 안에서 이제 합이라는 정서를 그리고 있는 그런 맥락이 우리가 미적범주 중에서 우아미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상충곡이다. 그리고 상충곡의 이 앞부분은 정말로 많이 같이 공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홍진의 묻힌분해 물론 이 한자어는 시험지에는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한자만 나와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대충 뭐 우리가 앞에 부분을 많이 이제 같이 보았기 때문에 홍진의 묻힌분해라고 할 때 읽히셨을 것 같아요. 홍진의 묻힌 분내 이제 뭐 붉은 먼지 속에만 사는 사람들아 이 내 생애가 어떠한지 들어볼래라고 하면서 제가 막 자랑하듯 과시하듯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하지만 천지간에 이렇게 남자 같은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이 뭐 많지만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이렇게 살림에 묻혀 있어서 자연에 묻혀 있어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 수가목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오를리에 풍월준이 되고 있구나 라고 했어요.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그리고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루란 곳에 그렇게 내가 자연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자연 안에서 자연의 풍류를 즐기면서 느끼면서 그것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어떤 시적화제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인데 특히 이제 가해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많이 구분하는 거 어려워도 하시고 또 시험 문제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구분 잘 하라라는 맥락으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감정이입의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풀에 우는 새는 어떤 봄 기운을 막 이렇게 뭔가 너무나 이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교태로구나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수풀에서의 새는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인데 이 시적 화자가 이 봄 기운을 취해서 이 봄 기운의 풍류에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새들도 막 저렇게 아양을 떨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그렇게 아양을 떨면서 교태를 부리는구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새들이 지금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무라일체의 상황,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흥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수가목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가목 뭐 어떤 집이 뭐 시냇물 앞에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또 도화행화가 석양리에 피어 있는 모습 그리고 녹양방초가 새우 중에 푸르른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일정한 맥락은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는 바를 지금 수레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새 소리도 듣고 그리고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고 소위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웃들아
산수 구경을 가자꾸나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에 어떤 흥취에 막 이렇게 못내 겨워가지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으니까는 야 이웃들아 우리 같이 한번 봄의 흥취에 한번 만끽해보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이제 그러한 어떤 정국인의 상춘곡, 그래서 이제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불리는 그런 작품인데요. 홍진에 묻힌 분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다. 아니죠. 이게 너무나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붉은 먼지 속에 사는 사람들아 이내 생애가 어떤지 들어볼래 하면서 과시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명할 때 강의 안에서 우리가 홍진에 묻힌 분이다. 우리가 붉은 먼지 속에 책장 넘기면서 지금 막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면서 비유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 아니죠.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선의 이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역시 시선이 어떻게 이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곳마다 시선이 다르게 닿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거든요. 그러면 2번이 쉽게 발견이 안 되신 분들은 일단 1번이 너무 크게 아니고요. 그리고 3번, 4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웃을 끌어들임으로써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이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아 우리 산수 구경 같이 가자꾸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봄의 흥취 안에서 너무 이제 막 기쁘니까 뭐 혼자 즐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옛날에 그 시가에 보면은 자기가 막 느끼는 어떤 감정이 커지면은 뭔가 도노법을 사용해서 누구야 뭐 영탄법을 사용해서 뭐뭐야 이렇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지.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나타난 맥락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사, 본사, 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음을 삽입해서 우리가 흥을 돋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음은 가사에 등장을 하지 않죠. 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와 같은데 이제 반복되는 부분으로 이제 어떤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맥락에서도 의미 없는 어떤 여음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은 아니다라는 맥락으로 가면은 이제 2번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확인을 하시고 또 본문을 보니까는 뭔가 공간을 옮겨가면서 각각에 느껴지는 어떤 봄의 흥취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번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풀에 우는 새가 막 봄의 기운을 막 못내 겨워 소리마다 막 교태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화제 정서는 지금 막 새소리까지만 너무 아양 섞인 소리 그리고 교태 부리는 소리로 막 들릴 정도로 봄의 어떤 경치에 어떤 푹 빠져있는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산수 자연 속에 심지어 새소리마저 모든 존재들과 합이라는 어떤 자연의 흥겨움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춘곡이라는 작품의 기본적인 정서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든가 감정이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새가 봄 기운을 못 이겨서 막 교태를 부린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는 화자의 감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감정을 이입시켜서 대상도 그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 직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작품에 접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3, 4번 볼 거 없고요. 12번 같이 가겠습니다. 밑줄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시험이 치러진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해설 강의를 빨리 찍고 있습니다. 문제가 공개가 되자마자 지금 확 찍고 있어요. 빨리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선생님 강의 보고서 정말 많은 문제 맞췄다라고 너무나 많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아마도 이 맥락 일 것도 같은데 지금 기울다에 여러분 지금 어순먼 과거 시제 선언한 어미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제쳐두더라도 여기 지금 이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라는 것은 피동의 접사일 수도 있고 사동의 접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동,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 제가 정말로 많이 연습해야 한다라고 해서 많이 연습했던 부분인데 귀를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사동의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울이다는 사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메어들며에서는 메어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종루지기 그리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 기울다는 피동사이다. 아니죠 여러분.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짜잔 나왔어요. 저 거의 진짜 아까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거의 흥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왜냐하면
제가 정말 강의 안에서 중요하다라고 찍어드렸던 거, 그리고 시험 직전에 이건 다시 한번 꼭 봐라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진짜 문제로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한, 그쵸?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많이 맞히신 거 맞죠? 예. 그래서 기울다는 사동사가 아니라 기울이다는, 그쵸? 사동사죠. 피동사가 아니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어로 표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는 접사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짧고 굵은 손가락으로 이제 우리가 엄지손가락 무자, 그리고 가리킬 지자를 써서 무지라고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맞는 진술입니다. 근데 13번 같이 갈게요. 로마자 표기법 많이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것 치고 너무 쉬운 문제 나와서 좀 싱거웠습니다. 그쵸? 순다이가 뭡니까? 그쵸? 순대 해야 할 때 대는, 그쵸? DA이죠. 그리고 광희문.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광화문이 더 유명한데 왜 광희문이 문제로 더 많이 나오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우리가 표기상 의지만은 어떻게, 그쵸? 2로 로마자로 표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얘가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의를 살려서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힘은 UI가 돼야 되죠. UI. 우리가 표준 발음법의 근거에서 로마자가 표기가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히자 할 때 의가 들어가는 맥락에서는 우리가 의가 로마자로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UI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왕심리 할 때 우리가 바닷가 랄랄라 자음동화 비음화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미음, 그렇죠? 니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심 할 때 미음, 그리고 니 할 때 니은이 N으로 잘 연결돼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틀리게 표기가 되었고요. 역시 마음 랄랄라. 와, 우리 비음화 표기법과 비음화와 관련해서 이제 암기특과 더불어서 많이 연습했는데 정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응과 리을이 만났을 때는 얘가 니은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능 제대로 발음된 것은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로마자로 표준 발음법에 근거해서 잘 표기가 된 것은 바로 4번이고요. 3번과 4번에서 적용된 것은 비음화 현상입니다. 14번이에요. 사실 가장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던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문장보를 이제 좀 해야겠다. 문장보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몇 년간 올해 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규정도 이제 강의 안에 올려드리고 또 이제 짧게 뭐 기출문제 강의라고 해서 영상으로도 유튜브 안에서도 이제 공유를 했는데 나왔죠.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가로, 대가로, 중가로 특히 괄호에 제가 막 포인트를 두어서 했는데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 대가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말소리의 특징을 알아보자에서 우리가 대괄호가 이제 괄호 바깥의 소리와 괄호 안의 소리가 크게 다를 때 대괄호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소리 그리고 여기서는 음성인데 완전하게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괄호가 맞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어느 것 중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중괄호라고 있고요. 중괄호의 쓰임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 아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괄호가 들어가야지 대괄호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을 실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을 때는 대괄호가 바깥에 그리고 소괄호가 안쪽 괄호로 사용이 되죠. 제가 말했잖아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바깥이 큰 거 그리고 가운데가 작은 거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여 쓰일 때 역시 대괄호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번부터 4번의 모든 선지를 제가 다 강의 안에서 같이 공유하고 소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중괄호가 쓰여야 되는 곳에 대괄호가 쓰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다음 문제 볼게요. 저희 15번부터 1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년 7월 24일 할 때 이 점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 공개가 되고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 슬라이드에 이 점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견하고 점을 이렇게 서둘러 찍었습니다, 여러분. 7월 24일 할 때 점 찍어줘야 됩니다.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더불어 알아두시고요. 제 15번부터 17번을 같이 보시면 이제 유행이냐 성행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래서 저도 이제 본문을 이제 쭉 갔다가 보면서 유행인지 성행인지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울지를 이제 좀 가늠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유행이죠. 예, 왜 유행이냐면 성행의 확산은이라고 할 때 성행과 유행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유행이든 성행이든 이제 뭔가 크게 확산되고 널리 퍼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이는 맥락을 보면은 성행은 다른 말과 더불어서 무엇의 성행, 무엇이 성행하다 이런 맥락으로 항상 대상이 정해진 상태에서 성행이 쓰이고, 그리고 유행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어떤 확산된 분위기나 기세를 말할 때 유행이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 여러분 유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성하게 유행한다. 그리고 유행이라는 말은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진다. 또는 그런 사회적 동주 현상이나 경향을 의미하는 맥락으로 뭐 비슷하게 마련된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성행은 뭐가 성행한다, 무엇의 성행이다라는 맥락으로 쓰이고, 유행은 단독으로 어떠한 특정한 현상이나 경향을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말로 단독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이 여러분 문장의 맥락상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편승, 뭐 기승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넣어봤을 때 성행과 유행이 많이 헷갈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단락에 뭐의 확산은 이라고 할 때 유행이라는 어떤 분위기의 확산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도 쓰일 수 있는 말은 바로 유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번을 보시면은 나부터 말 순서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단 가로 출발을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순서별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또 연습을 했고 또 어떻게 접근해라라고 제가 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가부터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유행의 확산은 1930년대에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 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유행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유행했다. 동시에 유행을 했대요.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과 경성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로 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의 내용 있잖아요. 이 가의 내용을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거나 관련되는 단락이 있다면 그것이 온 다음에 나가 오는 것이 맞겠죠. 근데 다를 봤더니 여러분, 이 다가 이제 가의 내용과 조금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유행은 1초 동안의 지구를 4바퀴 도는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1931년에 이르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치미 패션은 곧바로 서울에서도 유행했다. 서구에서 시작한 유행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 거의 동시적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유행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가에서도 말하고 다에서도 말하기 때문에 가에서 말한 내용이 나오면 다가 이제 가 뒤에 위치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동시와 상반되는 내용이 하지만이라는, 우리가 이제 내용정의 순서 연결할 때 자주 활용하는 하지만이라는 말로 잘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경성의 유행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와 다를 뒤집는 나의 내용이 오는 것이 맞죠. 그래서 가다, 나로 오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욕 거리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경성의 모던 거리 입은 패션은 동일해도 그네들 주변의 풍경은 근대적인 빌딩 숲과 초가집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경성 모던 거리 유행은 이 같은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다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라와 그리고 이제 마의 내용을 같이 볼게요. 우리가 라와 마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할까를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라와 마의 내용은 어느 정도 내용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라의 내용은 조선의 여성이 신문과 라디오로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부터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지구에 매달려 사는 자기 자신에게도 큰 파동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제 뭔가 규방의 여성이 근대 여성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근대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의 근대가 잠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전환해서 한번 다른 내용으로 말해 볼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동시적인 유행 그리고 동시적으로 유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유행에 대해서 이제 다른 화제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라고 말하고 있죠. 미디어 덕분이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화제가 처음으로 나오는 느낌이 마에 있습니다. 하지만 라에서는 이미 미디어의 종류에 해당하는 신문, 라디오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마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미디어 덕분이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 지금 라달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덕분이었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게. 신문, 라디오로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부터 규방 여인들이 바뀌었어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가 먼저냐 마가 먼저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던지는 내용이 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 다음에 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다나 마라가 있을까요? 가다나 마라가 있죠? 예. 그래서 가다나 마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을 같이 갈게요.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사실 17번 문제는 이제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추론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래서 그리고 문단의 구체적인 부분을 잘 연결해서 찾으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긋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죠. 뭐 다른 것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나달락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줄을 통해서 그리고 2번에서는 우리가 마달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치미 패션은 이제 잘 때 입는 옷을 치미 패션이라고 하는데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다에서 같이 보시면은 우리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치미 패션은 곧바로 서울에서도 유행했다. 서구에서 시작한 유행이 일본 거쳐 한국으로 전달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보다 먼저 서구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라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똑같은 문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라달락에서.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은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하나의 지문에 15, 16, 17번 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5번, 16번, 17번에서 이제 15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건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우리가 유행과 성행이 이제 쓰이는 맥락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부분. 첫 번째 문장, 유행이 처음 나오는 부분,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유행이 맞겠는가, 성행이 맞겠는가를 볼 때 일반적으로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유행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연결해서 15번만 뭐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은 16번, 17번은 적절하게 잘 푸실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18번 같이 갈게요. 와, 이 18번도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거 다 뭐예요? 라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입니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합성어, 파생어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이 문제는 어휘 문제로 이제 보시는 것이 맞죠. 비지땀을 흘리며 공부하는구나 라고 할 때 비지도 고유어 그리고 땀도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채 할 때 사랑이 한자죠. 그래서 집사자 그리고 복도 랑자.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쌍동맘에서 이제 쌍자가 쌍쌍자입니다. 그리고 동작 아이동자. 그리고 장작불에서 이 장작이 길장자. 장작에서 장이 뭔가 길장자는 연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자 문제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 한자 문제랑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많이 좀 헷갈리셨고 고민이 됐을 만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우리 19번, 20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학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 맞히실 수 있었던 문제였죠. 우리 산보 가는 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저희 교재도 실려있는 작품이었고요. 제가 많은 부분 자주 설명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익숙한 작품이셨죠? 우리 보시면은 정시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정시랑 영달이라든가 이제 백화가 이제 어떤 도시가 이제 급격하게 산업화가 돼가고 뭐 도시화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소외된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이제 자기가 이제 꿈에 그리던 그리고 이제 항상 마음속에 안락한 어떤 고향처럼 여기고 있었던 삼포로 가는 중에 어떤 노인의 말을 듣고 이 삼포라는 곳도 굉장히 많이 변했음을 많이 산업화됐음을 감지하고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어딜 가슈? 아니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산포라고 아십니까? 아,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도자는 이제 공사를 이제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산포는 굉장히 평화롭고 어떤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곳인데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인데 도자를 끈다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산포에서요. 어디 공사 벌일 때가 됩니까? 고작해야 뭐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말도 말라고 하면서 이제 산포가 완전히 산업화가 돼서 그 시대의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산업화 때문에 공사판이 됐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10년 하니까 아이고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두고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변해 있는 어떤 산포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씨에게 말을 해주는 그런 맥락이죠. 그럼 고기잡이나 감자는 이제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의 산포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런 소재로 나오고요. 나룻배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장로가 났다. 새롭게 길이 났다라는 것은 산업화의 결과로 새롭게 변모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산포의 모습을 대변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소재는 여러분 정답은 신장로가 되겠죠. 굉장히 쉬웠던 문제이고 산포 가는 길의 주제의식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포 가는 길이 소개가 될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제 교재도 소개가 됐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4번이죠. 그래 이 글의 주제를 표현한 식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산업화 시대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산업화가 되면서 그로부터 어떤 소외된 민중들의 한과 연대 의식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산업화의 그늘에서 이제 소외된 어떤 민중들의 한을 말하면서 그리고 정씨와 영달이 백화가 그 가운데 갖는 어떤 연대 의식, 끈끈한 정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잃은 거, 상실감, 뭐 그런 게 바로 주제를 표현한 식구가 되겠죠.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국토를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과연 우리에게 좋은 때가 오겠는가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어떤 일제 시대의 어떤 상실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달래꽃 죽어도 안 이는 흘리우리다라는 것은 그쵸 이별의 한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그쵸? 정씨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마음속에 굉장히 뭐 도시 안에서 그리고 공사판에서 여기저기 떠돌면서도 그래 산포에 가면 내가 뭐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어떤 안락처, 고향 같은 곳이 그곳마저 변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더 이상 내 몸이, 내 마음이 머물 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산포도 모두 폐허가 되었구나. 내가 겪고 있는 산업화의 영향이 거기에도 미쳐서 그것도 공사판이 되었구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가 가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은 같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임의 침묵 같은 경우는 이제 임과 다시 만날 날, 다시 재회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맥락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 주된 정조를 가정잘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을지문덕의 여수장우 중문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한시죠.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치를 다했노라 라고 해서 이제 하늘의 이치도 그리고 땅의 이치도 너희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맥락을 모르셨던 분들은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적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 이겨서 그공 이미 높으니 만족하마라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뭔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제 일부러 잠시 지는 척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기고자 하는 그리고 을지문덕의 뜻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맥락을 아셨던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맥락을 몰랐다 치더라도 지금 뭔가 상대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다 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겨서 그 공 이미 높으니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은 야 너 이제 그만해 라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을 조롱하고 깔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게 넘어왔으니까 너희들 뭐 적당히 하고 물러가는 게 큰 코를 다치지 않는 방법일 거야. 뭐 이쯤에서 물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군에게 뭔가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그만해 이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한자성어를 연결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셔도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유자적이 너무 아니죠. 유유자적은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자연 친화적인 정서의 작품에서 연결되는 한자 성어이고요. 그리고 연연물망이라는 것은 그쵸, 뭐 연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진의 어떤 적군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 거죠. 그리고 득이만면이라는 거는 그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잠시 상대팀이 이기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자기네가 이기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알았으면 더 쉽게 풀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적군에게 야, 너 그만해, 이제 그쯤 하면 됐어, 모든 게 이제 기운이 다 했어 라고 이제 말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뭔가 좋아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산자수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은 자주 비치고 그리고 물은 맑다, 경치가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3번으로 곧바로 연결하실 수 없으셨던 분들도 한자성어 다 제가 이제 소개했던 한자성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알면은 당연히 3번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싸우는 상황에서 너 이제 그만해 라는 그런 맥락으로만 파악을 하셨어도 3번일 것 같고요. 한자성어 문제 좀 어려웠다라고 하신 분들은 1, 2, 4번을 제거를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한자성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어려웠던 문제였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2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시집 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는 간절한 요청은 이제 시집 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해라고 누가 요청을 한 거예요. 부잣집과 사도를 맺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이제 벗겨주는 아주 굉장히 흡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1번 좀 생소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은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속담들이었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어울리지 않으니 좀 생소하더라도 1번밖에 답이 될 수 없어. 2번, 3번, 4번은 곧 죽어도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가셨으면 맞힐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1번을 아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1번이 많이 이제 언급되는, 저는 이제 박완서 작가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 박완서 작가의 작품에 이 말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많이 소개가 되는 속담은 아니었죠. 감히 청하지는 못하였으나 본래 바라고 있었던 그런 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가 불감청 그리고 고소원 뭐 이런 거가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고 그리고 또 한자가 이제 병기가 되어 있었으면은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한자가 없어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는 아닙니다. 덧붙이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많다고 한번 이어볼까요? 그렇게 시집 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는 간절한 요청은 뭔가 부수적인 게 더 크다는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 자체가 일시에 벗겨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말로 많이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근데 그거는 이 요청 자체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것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라는 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도 얼추 그냥 뭐 혼수를 뭐 지나치게 하는 것이 흠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뭐 얼추 그냥 대충 뭐 연결하면은 뭐 4번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앞에 요청이 부담감을 덜어주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23번이에요.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소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는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현대시는 조금 생소한 작품이죠. 차운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요. 산세가 구슬피 울음은다라고 해서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적 화제 감정 자체가 구슬픈 상황이에요. 울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산세도 구슬피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름은 흘러가고요. 물길은 700리, 굉장히 아주 거리감이 크죠. 그래서 구름 흘러가고 물길은 700리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떠도는 유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 뭐 나그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을 연상을 했는데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라고 해서 뭔가 애상적인 정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시리라. 그렇죠. 이 밤 자면 저 마을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정하고 한 마음도 병인 양에서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이렇게 뭔가 정착하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그렇게 떠도는 중에 뭔가 여기저기에 어떤 풍경과 같은 것에 자연에 다정한 마음도 생기고 또한 한 마음도 뭔가 내 몸처럼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뭐 더불어 지내면서 그렇게 달빛 아래 고요히 유유자적하게 간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조지훈의 이제 완화삼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렸을 만한 부분이 1번과 4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1번 구름과 물길이라는 소재 자체가 정처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암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그러한 시어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 흘러가고 있고 물길이 굉장히 이제 700리라고 해서 이제 정처 없이 떠도는 어떤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밤 자면 저 마을에라고 해서 충분히 우리가 1번과 같은 내용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마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향토적인 그리고 서정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소재이지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이 아니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그네가 고향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즐거움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현실의 즐거움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떠도는 현실을 긍정적인 현실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맥락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떠도는 삶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도는 과정에서도 그냥 어떤 애상적 정서를 마치 자신의 어떤 체화된 예전부터 있었던 익숙한 한처럼 느끼면서 그냥 순응하면서 떠도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한마음이 민중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민중이라는 말. 민중적인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4번과 1번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정하고 한마음은 우리 이주년의 시조가 떠오르시죠. 뭐 다정도 병인양하여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뭔가 여기저기 자연이라든가 이런 데 느끼는 그런 마음이 큰 것도 병이다라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정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그것을 민중과 연결지어서 어떤 민중의 힘 그리고 어떤 민중이라는 어떤 집단이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시대와 현실의 한으로 연결짓기에는 좀 거리가 있고요. 또 이 작품이 이제 박목월의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향토적이고 서정적이고 애상적인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박목월의 시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중이라는 말에서 띡 걸리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미학 뭐 그럴듯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은 어렵지 않으셨죠? 우리가 스토리까지 정해가면서 굉장히 많이 외웠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구근류의 생산량이 많은 양가 집안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그쵸? 우리가 이제 의견론이 이원론이 돼서 공권력을 동원령하기로 결단력을 내렸다 뭐 해서 우리가 사실은 유음화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유음화가 진행이 안 되고 우리가 리을이 오히려 니은 발음이 나는 것들의 집합체를 너무나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천루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정상적으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면 얘는 유음화가 진행이 됩니다. 니은이 리을을 만났을 때 유음화가 진행이 돼요. 유음화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유음화가 진행이 안 되는 얘들이 이제 우리가 외웠던 뭐 공권력이라든가 그리고 생산력 그리고 뭐 결단력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량도 있었고 생산력 그리고 결단력과 같은 말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을 같이 갈게요. 중심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1번부터 4번 선지에 나타나고 있는 맥락에서 그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극적으로 달랐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글을 보면은 세계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화가 우리가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우리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중에서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냐면 예술성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성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술성을 막 발휘하고 있는 그런 한국인의 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끼가 넘치고 아주 예술적 취향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예술적인 취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다 상품할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미래 희망적인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진이 선진이고 후진이 후진이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선진이 후진되고 후진이 선진될 때 시대가 바뀌고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법이고 우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걸 읽고 나면은 굉장히 희망이 막 부풀어 오르고 거국적이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현실의 안주가 아니죠. 뭔가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더 나아가자. 우린 충분하게 그런 끼와 재능이 있는 민족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다가오는 미래를 희망찬 포부로 그려내고 있는 맥락이 맞습니다. 그리고 각박한 삶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사라져가는 미풍양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시험이 치러졌고 이제 시험이 치러지고 이제 문제가 공개되고 난 직후에 제가 해설 강의를 찍고 있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보다 쉬웠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난해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해설 강의를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건요.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정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공부를 했던 부분, 범위 안에서 소화했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휘 문제 몇몇 개가 정말 까다로워서 공부를 뭐 놓지 않고 어휘 파트를 하셨어도 좀 쉽지 않았던 문제가 몇 문제, 한두 문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좀 충분하게 기본기를 닦아가면서 했으면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고 작년 시험보다는 더 좋은 문제 유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공개가 된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뚜렷하고 선명하게 범위 안에서 잘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문법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고르게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 일단은 시험을 오늘 치르신 분들 너무 애쓰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해설 영상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험 대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오늘 시험이 끝나서 저는 이제 또 내년 시험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뵐 테니까는 여러분들 좋은 결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멍지구 자료실 안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